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한마디에 부딪히게 됩니다.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모와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쩌면 천륜을 어기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대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자식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 즉 의절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그런 아이가 자라 부모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백 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저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희생양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을 때 저는 형제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그 부모를 묘사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들도 제가 평생 보아왔던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제게 토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희생양인 제가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요. 제가 모든 부정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도끼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되었기에 다른 가족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자 그 부정성을 받아줄 사람이 사라졌고 결국 그 도끼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들이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년간 지속된 정서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는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녀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운 모든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퍼붓고 직업 선택이나 연애사에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참견하고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화제를 돌리려 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 해도 부모는 집요하게 같은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수많은 대화와 상담 시도 끝에 성인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평생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샌드백으로 남는 것. 둘째, 그 지옥을 떠나는 것.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지 않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수년간 골마 터진 상처와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 50대 어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엄마였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쉽게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제 부모님께 감히 제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연락을 안 받는다. 아들이 말을 안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땐 훨씬 쉬웠는데 제 나이 신에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 평생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어머니의 절규는 분명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들은 여기에 세대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존중이란 순종과 복종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에게 존중이란 자신의 감정과 경계,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와 미성숙함을 치유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대받았던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그 상처의 고리는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 지독한 기능 장애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소통과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자신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선택입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가 야기한 해로운 행동, 학대 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의 역사 때문에 내려지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누군가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트라우마를 준 장본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라며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당신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할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멀리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그 상처의 현장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배우거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나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모님이 당신의 마음속 부모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홀로 남겨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추석에 가족을 그리워하며 혼자 집에 앉아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증언합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즉시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변함없는 무시와 가스라이팅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나는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한 분의 사연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21살 때였죠.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관계 단절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게 가능한 줄도 몰랐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어머니의 또 다른 터무니없는 조종 시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평생에 걸친 학대가 있었죠. 관계를 끊고 난 후 당연히 애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36이 된 지금도 가끔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묻거나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제 상상 속의 이상적인 엄마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온 평화의 수준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엄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주는 교회 공동체나 목사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때로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진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함께하며 당신을 보호하려는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닫혔던 마음에 작은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한마디에 부딪히게 됩니다.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모와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쩌면 천륜을 어기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대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자식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 즉 의절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그런 아이가 자라 부모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백 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저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희생양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을 때 저는 형제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그 부모를 묘사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들도 제가 평생 보아왔던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제게 토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희생양인 제가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요. 제가 모든 부정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도끼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되었기에 다른 가족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자 그 부정성을 받아줄 사람이 사라졌고 결국 그 도끼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들이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년간 지속된 정서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는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녀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운 모든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퍼붓고 직업 선택이나 연애사에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참견하고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화제를 돌리려 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 해도 부모는 집요하게 같은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수많은 대화와 상담 시도 끝에 성인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평생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샌드백으로 남는 것. 둘째, 그 지옥을 떠나는 것.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지 않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수년간 골마 터진 상처와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 50대 어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엄마였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쉽게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제 부모님께 감히 제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연락을 안 받는다. 아들이 말을 안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땐 훨씬 쉬웠는데 제 나이 신에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 평생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어머니의 절규는 분명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들은 여기에 세대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존중이란 순종과 복종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에게 존중이란 자신의 감정과 경계,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와 미성숙함을 치유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대받았던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그 상처의 고리는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 지독한 기능 장애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소통과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자신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선택입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가 야기한 해로운 행동, 학대 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의 역사 때문에 내려지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누군가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트라우마를 준 장본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라며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당신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할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멀리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그 상처의 현장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배우거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나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모님이 당신의 마음속 부모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홀로 남겨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추석에 가족을 그리워하며 혼자 집에 앉아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증언합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즉시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변함없는 무시와 가스라이팅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나는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한 분의 사연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21살 때였죠.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관계 단절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게 가능한 줄도 몰랐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어머니의 또 다른 터무니없는 조종 시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평생에 걸친 학대가 있었죠. 관계를 끊고 난 후 당연히 애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36이 된 지금도
가끔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묻거나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제 상상 속의 이상적인 엄마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온 평화의 수준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엄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주는 교회 공동체나 목사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때로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진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함께하며 당신을 보호하려는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닫혔던 마음에 작은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한마디에 부딪히게 됩니다.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모와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쩌면 천륜을 어기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대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자식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 즉 의절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그런 아이가 자라 부모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백 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저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희생양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을 때 저는 형제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그 부모를 묘사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들도 제가 평생 보아왔던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제게 토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희생양인 제가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요. 제가 모든 부정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도끼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되었기에 다른 가족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자 그 부정성을 받아줄 사람이 사라졌고 결국 그 도끼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들이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년간 지속된 정서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녀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운 모든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퍼붓고 직업 선택이나 연애사에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참견하고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화제를 돌리려 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 해도 부모는 집요하게 같은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수많은 대화와 상담 시도 끝에 성인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평생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샌드백으로 남는 것. 둘째, 그 지옥을 떠나는 것.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지 않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수년간 골마 터진 상처와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 50대 어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엄마였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쉽게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제 부모님께 감히 제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연락을 안 받는다. 아들이 말을 안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땐 훨씬 쉬웠는데 제 나이 신에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 평생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어머니의 절규는 분명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들은 여기에 세대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존중이란 순종과 복종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에게 존중이란 자신의 감정과 경계,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와 미성숙함을 치유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대받았던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그 상처의 고리는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 지독한 기능 장애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소통과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자신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선택입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가 야기한 해로운 행동, 학대 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의 역사 때문에 내려지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누군가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트라우마를 준 장본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라며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당신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할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멀리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그 상처의 현장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배우거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나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모님이 당신의 마음속 부모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홀로 남겨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추석에 가족을 그리워하며 혼자 집에 앉아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증언합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즉시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변함없는 무시와 가스라이팅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나는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한 분의 사연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21살 때였죠.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관계 단절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게 가능한 줄도 몰랐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어머니의 또 다른 터무니없는 조종 시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평생에 걸친 학대가 있었죠. 관계를 끊고 난 후 당연히 애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36이 된 지금도 가끔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묻거나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제 상상 속의 이상적인 엄마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온 평화의 수준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엄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주는 교회 공동체나 목사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때로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진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함께하며 당신을 보호하려는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닫혔던 마음에 작은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한마디에 부딪히게 됩니다.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모와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쩌면 천륜을 어기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대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자식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 즉 의절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그런 아이가 자라 부모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백 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저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희생양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을 때 저는 형제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그 부모를 묘사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들도 제가 평생 보아왔던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제게 토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희생양인 제가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요. 제가 모든 부정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도끼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되었기에 다른 가족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자 그 부정성을 받아줄 사람이 사라졌고 결국 그 도끼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들이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년간 지속된 정서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는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녀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운 모든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퍼붓고 직업 선택이나 연애사에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참견하고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화제를 돌리려 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 해도 부모는 집요하게 같은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수많은 대화와 상담 시도 끝에 성인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평생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샌드백으로 남는 것. 둘째, 그 지옥을 떠나는 것.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지 않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수년간 골마 터진 상처와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 50대 어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엄마였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쉽게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제 부모님께 감히 제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연락을 안 받는다. 아들이 말을 안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땐 훨씬 쉬웠는데 제 나이 신에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 평생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어머니의 절규는 분명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들은 여기에 세대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존중이란 순종과 복종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에게 존중이란 자신의 감정과 경계,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와 미성숙함을 치유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대받았던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그 상처의 고리는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 지독한 기능 장애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소통과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자신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선택입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가 야기한 해로운 행동, 학대 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의 역사 때문에 내려지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누군가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트라우마를 준 장본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라며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당신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할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멀리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그 상처의 현장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배우거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나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모님이 당신의 마음속 부모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홀로 남겨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추석에 가족을 그리워하며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증언합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즉시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변함없는 무시와 가스라이팅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나는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한 분의 사연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21살 때였죠.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관계 단절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게 가능한 줄도 몰랐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어머니의 또 다른 터무니없는 조종 시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평생에 걸친 학대가 있었죠. 관계를 끊고 난 후 당연히 애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36이 된 지금도 가끔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묻거나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제 상상 속의 이상적인 엄마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온 평화의 수준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제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가졌으면 하고 바랐던 엄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주는 교회 공동체나 목사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때로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진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함께하며 당신을 보호하려는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다쳤던 마음의 작은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한마디에 부딪히게 됩니다.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모와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쩌면 천륜을 어기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대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자식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 즉 의절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그런 아이가 자라 부모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백 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저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희생양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을 때 저는 형제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그 부모를 묘사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들도 제가 평생 보아왔던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제게 토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희생양인 제가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요. 제가 모든 부정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도끼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되었기에 다른 가족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자 그 부정성을 받아줄 사람이 사라졌고 결국 그 도끼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들이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년간 지속된 정서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는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녀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운 모든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퍼붓고 직업